홍콩이 낳은 세계적인 톱스타 장국영은 80에서 90년대에 수많은 걸작품들을 남겨놓고 안타깝게도 4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국영은 홍콩 영화 영웅 본색과 아비장전 천녀유혼에 출연해 온화하면서도 개성 짙은 연기를 선보여서 세계의 수많은 팬들의 가슴속에 연인으로 자리 잡았던 불세출의 명배우였죠. 특히 장국영은 한국에서의 높은 인기로 인해서 한국을 6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기에 장국영의 예상치 못한 사건은 특히 한국 팬들에게 큰 슬픔과 아쉬움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시아의 톱스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장국영이 하늘의 별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사망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가장 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장국영은 홍콩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느와르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인기 스타였습니다. 장국영이 출연한 영화 영웅 본색 동사서독 아비정전 등은 한국의 박스오피스에서 큰 히트를 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장국영은 아시아 최고의 톱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명작품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의 톱스타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장국영이었지만 그는 아쉽게도 2003년 4월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14층에서 떨어져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국영이 별세하고 난 후 그의 팬들 중 6명이 그를 따라 자결하는 대소동이 일어났고 그중 1명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아시아권에서 그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장국영의 별세 원인은 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국의 발표대로 장국영은 정말로 스스로 투신한 것이 맞을까요? 그가 별세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국영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그의 별세에 뭔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국영이 별세한 날이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식이 전해진 그 당시 많은 팬들은 만우절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믿지 못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장국영은 오리엔탈 호텔 80m의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알려졌는데 이상한 것은 그의 얼굴과 상반신이 너무도 멀쩡했다는 점입니다. 호텔 24층 80m 높이에서 추락했다면 떨어지는 추락의 엄청난 압력으로 얼굴과 상반신이 큰 파상을 입었을 텐데도 그의 얼굴과 상반신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다란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은폐되었습니다. 장국영은 누군가에 의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장국영이 스스로 떨어진 것처럼 위장 처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건 발생 직전에 있었던 호텔 24층의 객실은 아래로 떨어지기가 곤란한 3단 케이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장국영은 호텔 24층에서 추락한 후 30분 동안 의식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점들로 인해서 음모론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장국영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 호텔 안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테라스에서 홍콩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장국영은 매니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24층 방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펜과 종이를 갖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후 장국영은 특별한 행적을 보이지 않다가 오후 6시 43분경 호텔 앞에서 쿵하는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호텔 정문 앞 택시 승강장에서 쓰러져 있는 장국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장국영이 당일 밝혀진 그의 구체적인 행적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많은 의혹점들이 존재하며 여러 가지 루머들이 퍼져나왔습니다. 장국영은 이러한 소동이 있기 전에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직전에 자신의 매니저와 만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사람이 그러한 결단을 하기 전에 취하는 행동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입니다. 또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장국영은 24층에서 추락했을 당시 하반신의 골절이 심각했지만 손상이 전혀 없었죠. 또한 장국영은 사건 발생 10분 전 주차장에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는 장국영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죠. 그렇다면 장국영이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를 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자신의 객실이 있는 2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차장에 있던 장국영이 10분 만에 24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걸어 올라갔다는 이야기인 셈이죠. 심지어 그 주차장에서 호텔 로비까지 걸어오는 데만 9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국영은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쓰러진 후 차를 이용해서 호텔 앞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묵고 있던 호텔 24층에서 추락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국영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의심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남자 애인으로 알려진 당학덕입니다. 왜냐하면 장국영이 별세한 후 그의 엄청난 금액의 유산이 대부분 동성 애인 당학덕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장국영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장국영이 남긴 유산은 무려 790억이었다고 합니다. 790억의 재산을 보유한 장국영, 가히 주변 사람들이 탐낼 만한 막대한 액수의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학덕은 장국영이 별세한 후 그의 유산 중 무려 46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장국영이 남긴 유서입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장국영이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국영은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장국영의 사망에 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점이 많이 있지만 홍콩 경찰은 이런 의혹점들을 명확하게 규명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국영이 하늘에 별이 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죽음에 관한 여러 의혹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장국영의 죽음에 관해서 큰 의혹점이 제기되고 논쟁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홍콩 배우 장국영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